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도 저희가 지금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좀 늦게 조금 찾아뵙습니다, 장군님을. 오늘의 어떤 시사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네스트 선교사님 이것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들은 이 영상 고발, 이 큰 책하고 작은 책, 이 큰 책을 이제 하다가 이 작은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 네. 여기에 뒤에 이제 내용은 못 살펴보셨었죠? 그렇죠. 지만원 박사님이 뒤에다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5.18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 중에 지만원 박사님의 개인적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펴볼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5.18 역사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478명의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민간인들이 내려와서 5.18을 주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북한 김정일을 찾아가 3박 4일 동안 최고급의 대접을 받았고 그와 손가락을 걸고 사실상의 적화 통일인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였다. 이것도 이제 지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연방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북한. 이제 그 연방제 통일하는 김대중이가 6.15 공동선언에다가 만든 거니까, 이제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2000년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을 나는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였다. 그러면 김대중 씨가 한 것을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수 있고 그 후부터 박근혜는 김대중을 숭상함과 동시에 그의 친부 박정희를 김대중 학대자로 선언함으로써 혈육을 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였다. 누가?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김대중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제 이 양반은 그렇게 해석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그 사람의 그 시대는 그럼 실체를 몰랐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몰랐을 때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개념 설명 없이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통일 대박은 사실상 적화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거는 또 제가 또 동의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만원 박사님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 대박이다가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박근혜 통진당을 해산하신 분이 무슨 적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이게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가짜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그 자신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쇄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18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진실을 이 진실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뭉겨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기로에 박근혜 정부가 서 있다. 지금 4년 동안은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4년 동안은 오히려 2013년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시켜갖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18에 북괴운이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13년 10월 정기국회인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했죠. 정홍원 국무총리를 시켜서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 작년 말에 이 5.18 영상 고발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정보, 새로운 증거를 대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입장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미지수죠. 그렇죠. 미지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5.18을 덮는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그 자신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여적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 표현을 한 것이죠. 네네. 예. 만일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선다면, 즉 이걸 가지고 다스리지 않고 5.18에 북괴군은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동참하는 정부가 된다면 대한민국 운명에 빨간 불이 아닐 수 없다. 빨간 SOS, 이거 제가 왜 SOS를 썼는지 몰라요. 빨간 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은 국가를 구하고 5천만 국민을 구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유엔 등의 이 위급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주둔하고 있고 사실상 1953년 7월 27일 날 유엔 군과 그다음에 중국군과 북한군 요 3자 간에 휴전 협정을 했잖아요. 그럼 휴전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5.18에 478명의 이제 북괴군이 내려와서 국가 전복 활동을 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도 바로 알고 바로 처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것을 영어로 해서 보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제가 취급을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5.18의 진실 478명의 이 사람들 이 대조를 통해서 사진 대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5.18을 민주화로 해준 것은 이건 잘못됐다. 네. 5.18은 북괴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고 여기에 폭도들이 가담을 해갖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5,700명 지금 5.18 이 공로자로 타먹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재심해갖고 벌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자.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은. 네. 그러나 그분이 여기 문구 하나하나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개념 설명 없이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통일 대박은 사실상 적화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것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죠. 없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제 적화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이석기를 구속하고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2014년 12월 19일 날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다음에 이 1년에 수천억씩 처발라주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국정교과서도 만들었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투사로 봤을 때는 가장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읽어보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맥락에서 지만원 박사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고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약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찍어내서 그걸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만원 박사님은 이 15년 동안 이 연구한 이것에 의해서 5.18이 북괴군이 내려와서 벌린 국가전복 활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은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공이 99라면 여기에 그렇게 기술한 것은 그 과는 1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요. 90대 10이 아니라 99대 1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5.18 이것을 밝힌 이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네. 이것은 또 다른 이 저의가 있지 않나 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방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과로 쳤을 때 1이라면 이걸 5.18의 역사를 밝혀낸 것은 99고 그것도 15년 동안에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면서 이 법정 투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밝혀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밝혀진 날은 이제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날에는 그분의 공로는 엄청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밝혀달라는 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사 브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북한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워싱턴 미일 정상회동 중에 무수단 개량형을 발사했다. 이게 신형 IRBM이다 하고 이제 수정을 했죠. 북위협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트럼프 회견에도 감행. 트럼프 아베 예정에 없던 회견 다시 열어 절대 용납 못해. 하고서 이게 유엔 결의문 이거 위반이죠. 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이 특검 박영수가 하는 짓은 이놈은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적개심, 북한을 돕는 자로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 저놈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는 박지원 여적과 문재인 여적이 갖다가 박은 특검이지, 즉 야3당의 간첩당이 갖다 박은 특검이지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영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갖고 또 구속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또요? 또 그래서 박영수는 계엄령 선포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이 박영수와 윤석열이다. 그 박지원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박지원. 비서였다는 게 박영수인데 박영수. 삼성을 죽이면 됩니까? 자, 쐈답니다. 보고받은 트럼프 곧바로 한밤 긴급 회견을 했다. 마쳤다가 다시 들어가서 긴급 회견을 했다. 미일 정상 밤 10시 35분에 회견을 했다. 트럼프 주먹진 제폭을 규탄했다. 풀린 안보보좌관 김관진에 전화했다. 북도발 억제할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게 이제 선제 공격, 예방 공격, 그 다음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적인 공중 강습, 이것이 다 준비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트럼프 어떻게든 응징하겠다. 전문가 이란의 발사체처럼 중국 기업과 중국인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중국 기업도 제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자, 무수단에 이게 이제 신형 IRBM이라고 최종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신형 IRBM의 첫 고체 연료를 쓴 듯하다. 이동이 쉽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기존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의 필요 없어 사전 탐지가 힘들다. 그다음에 궤도 차량이다. 그냥 바퀴가 아니라 궤도 차량이라서 이제 경사도 예를 들어서 45도 이 언덕 배지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도 세워놓고 쏠 수 있고 다시 기어 내려올 수가 있다. 이래서 기동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생일 나흘 앞두고 쐈다. ICBM 발사 준비 성격이 짙다. 이렇게. 자, 북 비난받은 국민의당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박지원이가 비상이 걸릴 겁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박지원이가 이것을 비난을 받은 박지원이가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너 뭐 개판이다 하고 이걸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참 박지원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11일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네. 국민의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야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당 황종호 의원은 지난 2일 당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동족이지만 참혹한 3년 전쟁까지 치른 주적 중의 주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무책임한 유화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참 황주홍 의원 마음에 듭니다. 그죠? 북한은 주적이다 라고 국민의당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명 모아놓으면 그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38명 의원 중에 단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우리가 종북 간첩당인데 그 정체성에 맞지 않다. 이 얘기를 최경환이가 하고 있죠. 당론에도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 안철수 의원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은 당장은 어렵다. 이제 박근혜 독트린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사드 배치는 국가 간 협약으로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안보는 보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게 박지원과는 뜻이 다르죠. 그래서 안 의원의 안보 보수 전략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문재인 전 대표와 자신의 대립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의당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박근혜 역적 패당이 떠들어온 것과 신통하게도 꼭 같은 도발적 망발이다. 이게 이제 박지원이가 나설 겁니다. 너 임마 똑바로 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남 매체를 통해서. 이어 국민의당 시정배들이 당리 당량만을 추구하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과 보수 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너절한 악담질을 일삼는 것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심의 요구와 시대적 지향을 외면하고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데 극성을 부린다면 결국 종말에 이른 새누리당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이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저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50대 언론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죠? 진리와 정의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 편에 붙었구나. 안철수와,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의원이죠? 황주홍? 네. 네. 황주홍. 황주홍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보수 색채를 띠고. 이제는 애국자로 변신이라고 했다 하는 거 정도.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자, 옛날에는 아니었죠. 옛날에는 아니라가 사드 반대한다 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안희정이가 보수 색채를 띠면서 뛰고 있잖아요. 뜨고 있잖아요. 문재인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희정이도 사드 반대하다가 어느 날 사드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이제 집권하면은 또 사드 반대하고 또 어긋장을 놓는 왜? 이 사람 혼자의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자체가 이게 종북 간첩당이 주도하는 당인데.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이제 광화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모인 이 촛불 세력이고 그다음에 100m 간격을 두고 여기 차벽을 설치했어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11일 38선이에요. 벌써.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청 서울광장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서울시 의회 주변에 경찰 버스로 2개의 차벽을 쳤다.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는 두 광장 집회의 참가자들끼리 충돌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차벽 잘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차벽을 쳐서 청와대를 못 들어가게 하던 것을 이제는 이 차벽을 걷어갖고 100m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했어요? 대법원장 누구죠? 양승태.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위험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센카쿠 보호 약속에 아베 미에 일자리 70만 개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70만 개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을 아주 살려보려고 너무. 시위 대속 대선 주자들 나라 걱정하나 선거 걱정하나 이게 대선 분위기를 만든 지금 대선 분위기 대선 운동하는 것이 이게 헌법에 맞아요? 이게 지금 대선 운동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60일 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저 문재인 저놈이 앞장서 갖고 대선 운동하고 악수하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야 3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서 잡지도 않은 이유가 그럼 선관위가 네. 그 사람이 선관위 그 위원장이가 높은 사람으로 박지원이가 해줬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김용덕이. 김용덕이를 대법관을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박지원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지원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박지원이를 지난 2016년 2월 2일 달에 뭘 해줬죠? 무죄를 3심에서 저축은행 돈 2억인가 뭘 받은 것을 가지고 무죄를 해줌으로써 이제 선관위 위원장을 꿰찬 김용덕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대선 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헌법적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될 놈이 입을 씩 닫고 있죠. 그래서 대선 분위기를 만든 놈이 누구냐? 3야당 플러스 김무성 당이다.
그다음에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재용 재소환 정상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먼지떨이죠. 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반역질이라고 썼습니다. 자, 박근혜 계속 대통령. 울지 말아요. 그래 말이야. 아니 이 개떡 같은 타이틀은 어느 놈의 작품이야? 누가 운데 운데 울기는 지금 얼마나 강직한 톤입니다. 울지 말아요. 왜 울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거는 좀 그래요. 촛불은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이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뒤져도 단돈 1원도 착복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이런 추악한 마녀 사냥을 하다니. 맞죠?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기각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2월 18일 토요일,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입니다. 많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모여주시고 2월 25일이 절정에 달할 겁니다. 왜? 대통령 취임 4주년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짚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요 타이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2월 11일 토요일자입니다. 상법을 바뀐다. 바짝 겁먹은 기업들. 이 대한민국 경제 침몰을 위해서 야3당 간첩당이 반역질을 한 것이 상법 바꾸기입니다.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그래서 대주주가 51%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로 제한하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돈 많이 낸 사람이 의결권을 더 많이 갖는데 이걸 제한하니까 이게 뭐죠? 이게 북한 인민민주주의식 이 경제를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걸 그대로 둬야 돼요? 어때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반민주, 반자유 경제 법안 발의자 간첩 여적죄로 처벌하자. 이제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령 선포되면 이런 놈들, 이게 이 반헌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놈들은 다 처벌하자. 그리고 상법 올라오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사. 자, 경영권이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이다. 그죠? 경영권이, 내가 경영은 주주가 51% 이상 가진 주주가 경영을 하는데 니는 3%만 사용해라. 이게 말이 돼요? 기업 투기 자본 놀이터 된다.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3% 가지고는. 그리고 기업과 투기 자본이 들어와 갖고 모아서 4%를 만들면 이놈은 4%가 3% 가진 이 51% 주주를 이기는 거야. 네? 이 개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상법을 이게 어느 놈이 하는 짓이에요. 문재인 간첩, 박지원 간첩, 추미애 간첩, 심상정 간첩, 요 때려 죽여야 될 4명의 야당 간첩, 요 놈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라는 거죠. 이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거부권 행사하셔야 라고 썼어요. 대선 앞둔 정치 상황에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투표제. 이 전자투표제도 이 김용덕이가 이거 하러 들어갔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중대표 소송제는 사실상 합의 처리 직전 단계. 경영권 위협적.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234명 죄도 정화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원들 234명을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 바로 선포하면서 234명 이 새끼들부터 여적죄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부터 여적죄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특검이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이 박영수 이 자식 이게 아주 개판입니다. 네. 이 개자식이 이놈이 특검으로 돼갖고 지금 그 죄가 하늘을 찔러요. 네, 하늘을 찔러요. 자, 청해 수색 거부의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장 양승태, 법원 행정처의 반역질을 우리가 볼 것이다. 계엄으로 죽여야 된다. 계엄으로 이제 이 사법부의 반역자들을 다 찾아내서 죽이자. 저를 계엄령 이게 되지 않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현역 장군들 중에서 계엄령 사령관이 나와야 되니까 저를 계엄령 사령관만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새끼들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12만 종북 간첩단을 다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죽여야 이 나라가 사니까. 네. 아주 소상공인이 죽을 맛인 것처럼 미국의 동생들이 다 있는데요. 미국도 진짜 힘들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럼. 필리핀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막 살아나고 그죠? 마약 사범 다 죽여버리고. 건축 붐이 일어나요. 어. 그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같아요.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소상공인. 대통령님이 네. 그와 같이 변모하실 겁니다. 네. 자, 이거 보셔요. 이 고래가 지금 이제 최신 뉴스는 이걸 돌려주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고래 한 400마리랍니다. 300마리인 줄 알았는데 400마리가 뉴질랜드에서 모래톱에 걸려 떼죽음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리더 고래의 실수. 여기도 이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리더 고래가 일로 가니까 다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이게 죽음의 해변이라. 그죠? 모래톱으로 인도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3야당의 간첩당 리더 문재인과 박지원과 추미애와 심상정 요놈들이 거짓 탄핵으로 야 3당의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 이걸 보고서 50대 언론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 검찰의 이 간첩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하 너희 놈들 잘 걸렸다. 너희 놈들 아주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잘했다. 김수남이와 박영수가 잘했다. 너희 놈들을 이제는 계엄령이 모래톱이다. 계엄령만 딱 선포하면 니들은 다 죽은 놈들이다. 맞습니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면 고래 죽음, 개 죽음처럼 저런 고래 죽음이 돼요. 고래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10일 날 금요일 날 건데 제가 취급 못한 것이 있어서 네.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일단 청신호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 반반 내니까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 군사위협부터 문호개방까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 중이다라고 청신호를 보냈다. 이게 이제 일면입니다. 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 내라 헌재 국회 대통령 측에 통보를 했다는데 각하 기회에 이른 헌재 국민이 주목한다. 각하를 했어야 될 걸 가지고 붙잡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영태 최순실과 오늘 8시래요, MBC. 고형태의 진압지. 이 불륜 관계, 고형태의 욕심이 낳은 이걸 가지고 손학규 처족화. 손학규에 처족하죠. 이걸 가지고 대통령에다가 걸은 것이 검찰이죠. 야 3당이고 50대 이 간첩 언론사들이 이 종북 간첩단이 짜고서 친 그물이었죠.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방적 북핵, 선제 타격, 워싱턴서 솔솔 이전과는 표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땅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이 와도 땅굴 대비하라 해놓고 또 300만 우리 예비군들을 다 동원해갖고 이제 산마다 골목마다 그다음에 건물 지하 주차장마다 딱 대놓고 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교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선제 타격을 하시라. 네.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또 김관진 안보실장이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 다 종북 간첩단이죠.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거짓을 얘기하는 저놈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제 이 브룩스 빈센트 브룩스 이제 주한미 육군대장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이분께서 작전 명령으로라도 땅굴에 대비하라라고 이래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현천이라고 하는 기무사령관 이놈이 땅굴에 대비하면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작전 명령으로 땅굴에 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선제 타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었다.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은 게 아니죠. 이 사람도 이제 양비론, 이게 이제 양비론으로 조선일보 17명의 간첩단이 이렇게 쓰고 있죠. 신문의 탄핵 심판 의견 광고 낸 원로 법조인들 헌재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 시작 전에 국회 탄핵 처리 졸속이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 특검이 검사도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턱 결정을 했네. 이게 국회가. 그러면 야, 그거 특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각하시켜야 될 박한철이라고 하는 이 여적놈이 떡 받아놨네. 이정미가 그걸 받아서 심의하고 있네. 이 여적 두 마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박한철이는 이 여적질을 한 것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정미 씨는 이 여적질을 한 것을 돌릴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계엄령 선포되면 다 바로 놓여질 때 당신들이 각하했어야 될 조항들을 다 이제는 짚어갖고 당신들을 여적죄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MBC가요 종북 좌파 우리 그 목사님 설교 말씀도 심어줬던데 야 여기에다는 이번에 고영태 엑스파일도 MBC가 또 해줬대요. 8시에. 자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니까 네. 각 언론사에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네. 그죠? 그 힘을 얻고 그것이 이제 투쟁을 해서 올라 나오는 겁니다. 네. 특검 시작 전에 이거 구명재판관 전원 참여가 원칙,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얻었다. 헌재 측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 이 개 같은 놈들, 헌재가 무슨 징계야?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썼어요. 네. 헌재가 법리를 따져서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 되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지 뭔 너무 징계 절차야. 이 개 같은 놈들아. 이게 조선이 하는 조선의 이 거짓 이 언론인들이 하는 짓이죠. 자, MBC가 점점 태극기에 아주 힘을 실어준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드론도 그때 막 띄워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배터리가 조금 없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2월 25일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총동원령을 내릴 겁니다. 촛불에. 그 촛불 세력의 10배가 넘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월 25일 또 3월 1일 3.1절 행사 여기에 다 태극기 세력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나오고 노인분들도 나오시고 해갖고 이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왜? 헌법재판관 8분 중에서 최소 3분 이상이 이제 각하시켜야 될 것을 우리가 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죄책감을 안고서 그렇게 기각 결정문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겁니다. 기각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님 그랬을 때 이제는 이 거짓 선동으로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이 찬성했는데 이놈들을 다 이제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회가 해산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나라를 세울 일과 50대 언론사의 사주들과 이제 주간과 주필 이놈들을 다 처형해야 됩니다. 잡아서. 왜? 거짓 선동을 해서 탄핵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검찰, 안보실장,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사퇴를 일괄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국무위원과 그다음에 이거 다 받고 그중에 이제 간첩으로 지명된 자들 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하실 일은 이걸 갖다 놓고 읽혀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서 양과 염소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50대 언론사 여기에 이 리더십 이 임원들 중에 이제 호남 인맥을 다 좀 해갖고 국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호남 향후회가 다 장악했습니다. 박지원이가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탕평책으로 바로잡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사주 이자들이 협박 공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 배비한 것을 이제는 원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이 만들고 이제 임기를 마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오늘 힘이 되는 팅팅팅 한번 장군님의 트레이드 마크로 한번 해주시죠. 자, 화이팅! 화이팅! 그럼 팅팅팅 해요. 화이팅! 팅팅팅! 다시 한번 해요. 이름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팅팅팅!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시면 또 제가 이제 한 5%밖에 없는 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팅팅팅 010-5368
1782 어느 분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뭐 기각되면 옷 벗겠다고. 어서 벗으세요 배신자들. 그 배신자들 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때린 배신 또 때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울기는 누가 옵니까? 강인한 대통령님, 무궁화꽃 강인한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오. 팅팅팅 바로 이게 한성주 장군님의 트레이드마크 개똥이다. 팅팅팅 010-5368-1782 배터리 충전하고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오늘도 저희가 지금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좀 늦게 조금 찾아뵙습니다, 장군님을. 오늘의 어떤 시사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에스더 선교사님 이것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저희들은 이 영상 고발, 이 큰 책하고 작은 책, 이 큰 책을 이제 하다가 이 작은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 네. 여기에 뒤에 이제 내용은 못 살펴보셨었죠? 그렇죠. 지만원 박사님이 뒤에다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5.18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 중에 지만원 박사님의 개인적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펴볼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5.18 역사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478명의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민간인들이 내려와서 5.18을 주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북한 김정일을 찾아가 3박 4일 동안 최고급의 대접을 받았고 그와 손가락을 걸고 사실상의 적화 통일인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였다. 이것도 이제 지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연방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북한 이제 그 연방제 통일하는 김대중이가 6.15 공동선언에다가 만든 거니까, 이제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2000년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을 나는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연방제 통일을 약속하였다. 그러면 김대중 씨가 한 것을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수 있고 그 후부터 박근혜는 김대중을 숭상함과 동시에 그의 친부 박정희를 김대중 학대자로 선언함으로써 혈육을 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였다. 누가? 이것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김대중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제 이 양반은 그렇게 해석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그 사람의 그 시대는 그럼 실체를 몰랐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몰랐을 때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개념 설명 없이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통일 대박은 사실상 적화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거는 또 제가 또 동의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만원 박사님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 대박이다가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박근혜 통진당을 해산하신 분이 무슨 적화 자, 통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이게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가짜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그 자신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쇄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정교과서도 만들었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투사로 봤을 때는 가장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읽어보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맥락에서 지만원 박사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고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약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찍어내서 그걸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만원 박사님은 이 15년 동안 이 연구한 이것에 의해서 5.18이 북괴군이 내려와서 벌린 국가전복 활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은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공은 이 공이 99라면 여기에 그렇게 기술한 것은 그 과는 1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요. 90대 10이 아니라 99대 1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5.18 이것을 밝힌 이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네. 이것은 또 다른 이 저의가 있지 않나 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방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과로 쳤을 때 1이라면 이걸 5.18의 역사를 밝혀낸 것은 99고 그것도 15년 동안에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면서 이 법정 투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밝혀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밝혀진 날은 이제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날에는 그분의 공로는 엄청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밝혀달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사 브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북한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워싱턴 미일 정상회동 중에 무수단 개량형을 발사했다. 이게 신형 IRBM이다 하고 이제 수정을 했죠. 북위협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트럼프 회견에도 감행, 트럼프 아베 예정에 없던 회견 다시 열어 절대 용납 못해. 하고서 이게 유엔 결의문 이거 위반이죠. 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이 특검 박영수가 하는 짓은 이놈은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적개심, 북한을 돕는 자로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 저놈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는 박지원 여적과 문재인 여적이 갖다가 박은 특검이지, 즉 야3당의 간첩당이 갖다 박은 특검이지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영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갖고 또 구속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또요? 또. 그래서 박영수는 계엄령 선포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이 박영수와 윤석열이다. 그 박지원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박지원. 비서였다는 게 박영수인데 박영수. 삼성을 죽이면 됩니까? 자, 쐈답니다. 보고받은 트럼프 곧바로 한밤 긴급 회견을 했다. 마쳤다가 다시 들어가서 긴급 회견을 했다. 미일 정상 밤 10시 35분에 회견을 했다. 트럼프 주먹진 제폭을 규탄했다. 풀린 안보보좌관 김관진에 전화했다. 북도발 억제할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게 이제 선제 공격, 예방 공격, 그 다음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적인 공중 강습, 이것이 다 준비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5.18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진실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뭉겨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기로에 박근혜 정부가 서 있다. 지금 4년 동안은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4년 동안은 오히려 2013년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시켜갖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18에 북괴군이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13년 10월 정기국회인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했죠. 정홍원 국무총리를 시켜서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 작년 말에 이 5.18 영상 고발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정보, 새로운 증거를 대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입장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미지수죠. 그렇죠. 미지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서느냐, 5.18을 덮는 여적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적죄를 다스리느냐, 그 자신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이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여적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 표현을 한 것이죠. 네네. 예. 만일 박근혜 정부가 여적의 편에 선다면, 즉 이걸 가지고 다스리지 않고 5.18에 북에원은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동참하는 정부가 된다면 대한민국 운명에 빨간 불이 아닐 수 없다. 빨간 SOS, 이거 제가 왜 SOS를 썼는지 몰라요. 빨간 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은 국가를 구하고 5천만 국민을 구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유엔 등의 이 위급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주둔하고 있고 사실상 1953년 7월 27일 날 유엔 군과 그다음에 중국군과 북한군 요 3자 간에 휴전 협정을 했잖아요. 그럼 휴전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5.18에 478명의 이제 북괴군이 내려와서 국가 전복 활동을 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도 바로 알고 바로 처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것을 영어로 해서 보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제가 취급을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5.18의 진실 478명의 이 사람들 이 대조를 통해서 사진 대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5.18을 민주화로 해준 것은 이건 잘못됐다. 네. 5.18은 북괴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고 여기에 폭도들이 가담을 해갖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5,700명 지금 5.18 이 공로자로 타먹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재심해갖고 벌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자.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은. 네. 그러나 그분이 여기 문구 하나하나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개념 설명 없이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통일 대박은 사실상 적화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것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죠. 없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제 적화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이석기를 구속하고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2014년 12월 19일 날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다음에 이 1년에 수천억씩 처발라주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응징하겠다. 전문가 이란의 발사체처럼 중국 기업과 중국인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중국 기업도 제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자, 무수단에 이게 이제 신형 IRBM이라고 최종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신형 IRBM의 첫 고체 연료를 쓴 듯하다. 이동이 쉽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기존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의 필요 없어 사전 탐지가 힘들다. 그다음에 궤도 차량이다. 그냥 바퀴가 아니라 궤도 차량이라서 이제 경사도 예를 들어서 45도 이 언덕배지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도 세워놓고 쏠 수 있고 다시 기어 내려올 수가 있다. 이래서 기동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생일 나흘 앞두고 쐈다. ICBM 발사 준비 성격이 짙다. 이렇게. 자, 북 비난받은 국민의당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박지원이가 비상이 걸릴 겁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박지원이가 이것을 비난을 받은 박지원이가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너 뭐 개판이다 하고 이걸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참 박지원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11일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네. 국민의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야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은 지난 2일 당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동족이지만 참혹한 3년 전쟁까지 치른 주적 중의 주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무책임한 유화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참 황주홍 의원 마음에 듭니다. 그죠?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국민의당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명 모아놓으면 그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38명 의원 중에 단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우리가 종북 간첩당인데 그 정체성에 맞지 않다. 이 얘기를 최경환이가 하고 있죠. 당론에도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 안철수 의원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은 당장은 어렵다. 이제 박근혜 독트린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사드 배치는 국가 간 협약으로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안보는 보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게 박지원과는 뜻이 다르죠. 그래서 안 의원의 안보 보수 전략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문재인 전 대표와 자신의 대립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의당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박근혜 역적 패당이 떠들어온 것과 신통하게도 꼭 같은 도발적 망발이다. 이게 이제 박지원이가 나설 겁니다. 너 임마 똑바로 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남 매체를 통해서. 이어 국민의당 시정배들이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과 보수 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너절한 악담질을 일삼는 것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심의 요구와 시대적 지향을 외면하고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데 극성을 부린다면 결국 종말에 이른 새누리당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이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저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50대 언론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죠? 진리와 정의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 편에 붙었구나. 안철수와,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의원이죠? 황주홍? 네. 네. 황주홍. 황주홍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보수 색채를 띠고. 이제는 애국자로 변신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 정도.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자, 옛날에는 아니었죠. 옛날에는 아니라가 사드 반대한다 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안희정이가 보수 색채를 띠면서 뛰고 있잖아요. 뜨고 있잖아요. 문재인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희정이도 사드 반대하다가 어느 날 사드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이제 집권하면은 또 사드 반대하고 또 어긋장을 놓는 왜? 이 사람 혼자의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자체가 이게 종북 간첩당이 주도하는 당인데.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이제 광화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모인 이 촛불 세력이고 그다음에 100m 간격을 두고 여기 차벽을 설치했어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11일 38선이에요. 벌써.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청 서울광장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서울시 의회 주변에 경찰 버스로 2개의 차벽을 쳤다.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는 두 광장 집회의 참가자들끼리 충돌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차벽 잘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차벽을 쳐서 청와대를 못 들어가게 하던 것을 이제는 이 차벽을 걷어갖고 100m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했어요? 대법원장 누구죠? 양승태.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위험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센카쿠 보호 약속에 아베 미에 일자리 70만 개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70만 개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을 아주 살려보려고 너무. 시위 대속 대선 주자들 나라 걱정하나 선거 걱정하나 이게 대선 분위기를 만든 지금 대선 분위기 대선 운동하는 것이 이게 헌법에 맞아요? 이게 지금 대선 운동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60일 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저 문재인 저놈이 앞장서 갖고 대선 운동하고 악수하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야 3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서
그래서 잡지도 않은 이유가 그럼 선관위가 네, 그 사람이 선관위 그 위원장이가 높은 사람으로 박지원이가 해줬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김용덕이. 김용덕이를 대법관을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박지원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지원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박지원이를 지난 2016년 2월 2일 달에 뭘 해줬죠? 무죄를 3심에서 저축은행 돈 2억인가 뭘 받은 것을 가지고 무죄를 해줌으로써 이제 선관위 위원장을 꿰찬 김용덕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대선 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헌법적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될 놈이 입을 씩 닫고 있죠. 그래서 대선 분위기를 만든 놈이 누구냐? 3야당 플러스 김무성 당이다. 그 다음에 50대 간첩 언론사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썼습니다. 자,